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종로의 밤거리. 저녁 시간이라 길거리가 복잡하군요. 3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한 앨리스 씨도 식사를 하기 위해 딸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네요. 오늘의 메뉴는 앨리스 씨가 30년 전 자주 먹던 설렁탕. 딸과 함께 들어간 설렁탕 집에서 주문을 하려고 자리에 앉은 앨리스 씨는 문득 건너편 테이블을 보다가 경악하고 맙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몽글몽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희노애락TV입니다. 이번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제 나이도 벌써 60이 넘었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다들 다 큰딸이나 아들 데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 알리아를 혼자서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뭐 했냐고요? 저는 미혼모입니다. 남편이 없는 거죠. 이 사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저는 27살이었고 젊은 시절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시아 국가에 파견을 나가게 됐었는데 제가 갔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때 제가 맡았던 업무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분위기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집중적으로 시장 조사하는 단계였기 때문이죠. 저는 먼저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이동하는 일정을 계획했어요. 각 나라에서 몇 달씩 머무르는 일정이었지요. 일본에서 2달을 보낸 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기간을 계획하였고 사전에 협조를 요청한 기관에도 미리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내부 기밀이라 그 기관명은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 기관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도 저는 열심히 서울의 거리를 렌즈에 담았습니다. 당시 사용한 카메라는 최고로 비싼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지만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메라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 요즘 한국의 치안이 안전하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음식점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워도 그대로 있으니 말이죠. 제가 있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당시의 한국 치안은 현재와는 다르게 좀 더 취약했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려가거나 길에서의 소매치기 등 이런 일이 상당히 빈번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한국에 처음 온 제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죠. 당시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이나 하던 카메라를 빼앗은 남자는 전속력으로 도망치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자 순간 당황하여 얼어버려서 대처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를 쫓아갔지만 따라잡기는 불가능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어차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가야 할 장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제가 정해둔 약속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일정이라 늦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포기하고 걸어가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턱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뜀박질이라도 했는지 숨을 헐떡거리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떼기 전에 살펴보니까 손에 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소매치기였나 보다 싶어서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아 들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갈 길을 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만 가지 감정을 가라앉혔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시작했죠.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어가 가능해서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길에서 제가 뺨을 때렸던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에서 일하는 남자가 소매치기일 리는 없을 텐데. 그 생각이 피어오름과 동시에 피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는 소매치기범이 아닌 제 카메라를 찾아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회의 후 제가 그를 찾아갔고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마시려고 사줬던 캔커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소매치기인 줄 알았어요. 카메라를 찾아주고 저한테 뺨까지 맞은 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괜찮으니 찾아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기분 나빠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순박하게 웃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오는 거라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날들을 보냈는데 기관에도 자주 들러서 그 남자를 자주 마주쳤어요. 그의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굳이 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날에도 가고 그랬던 건 지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점점 더 그가 좋아졌습니다. 결국 저희 둘은 사랑에 빠졌고 깊은 사이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참 야속하도록 빨라서 제가 프랑스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제 전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국제 연애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수를 사랑했습니다. 일단은 프랑스로 가지만 지수와 함께하기 위해 프랑스에서의 일을 정리한 다음 한국으로 오겠다는 약속도 했죠. 그런데 프랑스로 돌아갈 날을 2주 남기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몸이 아파서 결근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지수를 만날 수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제가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지수가 첫사랑이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복귀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수가 실종 신고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프랑스로 떠났어요. 비행기에 탄 내내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는 무기력한 상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 사실을 잊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면 지나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죠. 축하합니다. 임신이군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제 딸 알리아죠. 알리아에게는 제 성을 붙여주고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임신 중에 힘들 때 도와줄 남편이 없어서 참 힘들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알리아와 함께였으니까요. 그녀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이자 지수의 피를 이어받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아빠 없이도 참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알리아는 점점 커가면서 지수를 닮아가는 얼굴과 그의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보면 행복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서 몰래 울기도 했지만 알리아가 점점 크면서 울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씁쓸한 감정이 항상 함께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를 충분히 키워놓은 후에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직장에서 빠른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다행히도 알리아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를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엄마를 빼다 박았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항상 지수가 보였어요. 지수를 닮은 알리아 덕분에 못 본 지 30년이나 된 그의 얼굴을 잊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알리아가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한국 놀러 가요.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갑자기 한국에 가자니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친구들 사이에 K-팝이 엄청나게 유행 중인데 자기도 푹 빠져버렸다면서 꼭 가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라고 했지만 꼭 저랑 같이 가고 싶다면서 며칠을 조르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리아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은 참 변해 있었어요.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감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딸이 여기 가고 저기 가자고 팔을 끌어당겼거든요. 알리아는 많은 곳을 가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의견을 따라 다녔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마냥 좋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길을 가다가 딸이 배고프다며 얼른 밥을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종로의 유명한 설렁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렁탕, 참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라 30년 전에는 지수와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프랑스로 가면서는 한 번도 먹지 못했거든요. 옛 기억을 하며 설렁탕집으로 들어가서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건너 테이블에 최지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수를 닮은 중년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장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선을 떼기 힘들어서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더니 남자도 저를 발견했죠. 서로 놀란 모습을 보고 서로가 서로인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 정말 경악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정말 놀랐어요. 지수와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나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왜 그때 사라졌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는 불행한 사건에 휘말렸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평범한 삶을 되찾았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건이 맞아서 했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다 키운 후 이혼했어요. 그 역시도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잊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에요. 지수는 조만간 프랑스에 여행을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제대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새로운 사랑을 이어나갈 줄리아와 지수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